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입니다.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승용 전기차가 아닌가 싶어요. 바로 기아 EV9에 올랐습니다. 현대차 그룹의 이 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아주 크고 듬직하게 만든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.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직접 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외관을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정말 웅장하고 대담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지난 2021년 LA 오토쇼죠. 거기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차가 있었습니다. 바로 컨셉트 EV9이었어요. 물론 이 이름에서도 EV9이란 이제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EV9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싶었거든요. 그런데 너무 진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잘 나와줬고, 오히려 컨셉트카보다 더 완성도 높은 그런 형태와 또 조용성을 갖고 등장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기아가 밀고 있는 어퍼짓 유나이티드, 상반되는 몇 가지 요소를 잘 버무려서 완성도 높은 조용성을 선보이는 그런 철학인데, 예전에 뭐 셀토스나 카니발 이런 차에서도 조금씩 보여왔던 그런 조용성이 지금 절정에 이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볼륨감이라던가 이 선들이 잘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프론트 뷰 같은 경우는 기아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았죠. 이 타이거 페이스에서 영감을 얻은 과감하고 웅장한 그런 이미지가 연출이 됐는데, 여기에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, 그리고 이 별자리를 모사한 LED 주간주행 등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큰 차체에 어울리는 대담한 그런 표정을 담게 된 것 같아요. 특히 LED 같은 경우도 되게 적극적으로 써서 램프가 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틈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. 그 정도로 첨단의 이미지가 잔뜩 들어간 모습인데, 특히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 같은 경우도 구독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품목이긴 한데, 몇 가지 이제 패턴 디자인을 바꿔줌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이 하차감을 높여주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하차감 말고는 딱히 그 용도를 잘 모르겠거든요. 저라면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,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진 않는 요소입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미간이 되게 넓어 보이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어색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. 오히려 이 전체 폭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. 측면에서 봤을 때 EV9은 굉장히 우람한 차체를 두 눈으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전체 길이가 5m 1cm가 되고, 또 휠베이스 자체도 3m 10c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. 휠 타이어 같은 경우도 20인치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보여주는 이 존재감이 상당합니다.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SUV 혹은 뭐 다른 SUV에서 느껴졌던 그런 풍채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. 휠하우스 디자인과 캐릭터 라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팔각형에 가까운 그런 휠하우스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SUV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강인함, 역동적인 이런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.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약간 사각형 비슷한 기하학적인 조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지없이 반영이 됐습니다.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앞에서 뒤로 길게 이어지는 선 자체가 보기 힘듭니다. 대신 이 팬더와 그린하우스를 이렇게 나눈 듯한 그런 선들을 통해서 색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. 그리고 도어 핸들은 이 오토 플러시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주행 중에 발생하는 공기 저항의 요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. 리어뷰는 이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이 별자리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의 LED가 또 들어갔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요소들이 큼지막해서 이 차가 갖고 있는 풍채를 전반적으로 강조해주는, 이렇게 좀 약간 또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면 처리들을 단순화시켜서 예전부터 기아가 밀고 있었던 직선의 단순화, 이런 디자인 기조를 지속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실내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. 이 차가 이제 몇 달 전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가 됐었죠. 그때는 생각보다 좁다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면서 또
일반 자연광 아래에서 이렇게 보니까 꽤 넓습니다. 특히 대시보드 자체가 수평형 디자인을 갖고 있고 길게 빠진 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앞에 있는 12.3인치 크기의 계기판이나 모니터가 작아 보일 정도로 되게 넓습니다. 그리고 시야 자체도 워낙 넓어서 전혀 차가 크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. 소재 같은 경우도 다양한 그 지속 가능한 그 소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편안합니다. 그리고 지금 12.3인치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 이 사이에 5인치 공조 모니터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기아 측에서는 이 모니터를 보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. 물론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볼 적에 한 40% 정도는 이 스티어링 휠 림에 가려지게 되는데 적응이 되면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기어 레버가 요즘 현대차에서 볼 수 있는 칼럼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폴스타에서 본 것 같거든요. 약간 플라스틱 재질 비슷하면서도 약간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소재 같은데 시동 버튼도 이쪽에 마련을 해서 처음에 이 차에 올랐을 때 시동을 어떻게 거는 거더라 이렇게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. 플래그십인데 대시보드에 이렇게 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센터 페시아 쪽 보면은 정말 이 물리적인 버튼을 최소화했어요. 보기에 나쁘지 않네요. 물론 이제 다양한 기능을 이제 음성 제어라던가 이런 터치 스크린 제어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꾸려지게 된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전기차잖아요. 모든 게 전자 제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센터 터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쪽에는 이 좌우로 운전석에서 동반석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파여져 있고요. 고정형이에요. 고정형인데 이 뒷좌석에서 서랍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되게 극대화하는 요소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컵홀더도 지금 되게 큼지막하게 있고요. 이쪽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뒷좌석도 제가 앉아봤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구성을 대대로 활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평평한 바닥, 그리고 이 차는 6인승에다가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장착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또 뒷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실제로 제가 아까 또 마사지 기능을 써봤는데 기능의 성능이 상당합니다. 기존의 자동차에 쓰였던 마사지 기능보다 되게 성능이 상당히 높은 느낌이었거든요. 시트가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헤드레스트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재질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또 푹신푹신한 이 쿠션감도 상당히 높아서 꽤 만족스럽습니다. 제가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 가장 이 헤드레스트가 편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이렇게 또 컴포트함을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. 3열 좌석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, 차가 아무리 커도 확실히 SUV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른이 앉기는 조금 빠듯하거든요. 이 머리 공간은 그나마 괜찮은데 다리 공간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쭈그려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나와요. 물론 2열 좌석을 조금 앞으로 밀면 되겠죠.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카니발의 대안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사실 기아가 이 차를 가지고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해요. 지금 시승차에 반영이 안 돼 있는 2열의 어떤 스위블 시트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좀 더 모빌리티 시대에 더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레이아웃을 가진 차가 나올지 또 궁금해지긴 합니다. 그리고 이 차에는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 등받이 뒤에서 마사지를 해줍니다. 그래서 허리라던가 이 등 쪽 그리고 허벅지, 엉덩이 쪽을 이렇게 좀 압박을 해주는데 상당히 편합니다. 그리고 지금 터널에 들어와 있는데요,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기가 막힙니다. 이 대시보드를 따라서 은은하게 이 퍼지는 조명이 아우디 부럽지가 않아요. 아주 이 분위기를 돋구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3열 좌석까지 모두 폈을 때 소형 SUV 정도의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.
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차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이 헤드룸의 여유가 상당합니다. 지금 제가 앉았을 때도 이 썬루프까지 거리가 거의 17, 8cm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썬루프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쾌적함이 카니발 못지 않습니다. 네, EV9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륜구동이죠. 듀얼 모터를 탑재를 했습니다.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150kW,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204마력쯤 되고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283kW, 마력으로 따지면 이제 한 380마력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600에서 700Nm니까 최소 61.2? 이 정도가 되거든요. 확실히 가속을 해보면 정말 이 무거운 차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역시 전동화의 장점이죠. 그리고 확실히 성능이 높다 보니까 주행 모드 간 차이가 꽤 큽니다. 주행 모드가 에코, 노멀, 그리고 스포츠, 마이 드라이버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에코 모드는 가벼우면서도 엑셀 페달이 그렇게 생각보다 막 무겁진 않은데 가속을 좀 질질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일반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페달 감각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진중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스포츠 모드는 제네시스에서 느꼈던 이 볼스터 조임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긴장감을 줍니다. 하체 반응도 되게 딱딱하게 달라지고요. 혼자 탈 땐 괜찮은데 가족들과 양반자가 있는 상황이면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서스펜션 반응이 상당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멀미를 할 수 있거든요. 사실 이 차는 패밀리카로 이제 많이 쓰일 차인데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겠죠. 근데 아빠들의 드림카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 옆에는 터레인 모드가 또 있어요. 오토 모드가 있고요, 스노우, 머드, 그리고 샌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오늘 이 시승 일정이 온로드 중심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가보고 싶긴 한데 사실 지상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. 이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배터리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기아에서 이 채시 쪽에 심혈을 좀 기울인 듯한 그런 뉘앙스를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와닿진 않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에 딱 맞는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전기차나 뭐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뭐 유별나게 낫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리고 아까 뒷자리에서 이렇게 주행 중에 타봤을 적에도 생각보다 뭐 펠리세이드나 모하비 이런 차에 비해서 이 멀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낫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. 확실히 이만한 차체 크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한다면 노벨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드네요. EV9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99.8kWh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을 꼈고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가 조금 넘어요. 적으로 3.9km/kWh가 찍히는데 지금 보면 고속도로 위주로 지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. 그런데 4.0km/kWh가 찍혀 있습니다. 물론 오늘 좀 차가 많아서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구간도 많고 하는데 에어컨을 다 켜고 지금 성인 2명이 타고 가는 중에도 높은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을 써보겠습니다. 사실 이 기능은 뭐 제가 얼마 전에 탔던 코나 일렉트릭에도 잘 들어갔었고 이 차에도 어김없이 이제 들어갔는데 잘해요. 잘하고 사실 EV9은 이제 레벨 3 HDP 기능을 담은 차가 곧 나오죠. 그 부분을 나중에 더 확실하게 타보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도 크게 불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네, 기아 EV9 이렇게 또 짧게나마 타봤습니다.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,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든 가장 큰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디자인, 상품성, 성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으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
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가격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카니발이라던가 모하비 이런 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지속 가능함 이런 것들을 이 큰 차체에 또 걸맞게 담아낸 차가 또 EV9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였습니다.